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이입니다. 자, 3단원 항등식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죠. 근데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청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항상 이 문자와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하는 형태를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지난 시간에 미정계수법, 계수 구하는 과정에서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런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원리가 뭐야? 이 식이 항상 같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완벽하게 식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있고요,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수와 계수 때문에 그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는 것들이 미정계수법이고, 그래서 점점점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 44페이지에 우리가 1단원부터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항식을 직접 나누는 다항식의 나눗셈, 그리고 이거를 항등식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을 나누는 게 우리가 제일 첫 단원부터 배웠습니다. 직접 나누는 방법.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것을 배웠었고요. 오케이. 그리고 4단원에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또 나누는 방법을 또 배웁니다. 내가 그때 가서 하시고. 일단 지금은 이 다항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다항식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지금 배우는 모든 내용이 1, 2, 3, 4단원이 전부 다 다항식을 다루는 겁니다. 식을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왜? 뭐 하려고? 뒤에 가서 방정식 풀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내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다항식을 B로 나눠. 몫이 Q야. 나머지가 R이야.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 어디 있습니까? A라고 하는 것은 B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는 R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식 자체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인 항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주제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면은 이 A, B, Q, R에 대해서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자를 항등식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가 뭐냐? B라고 하는 걸로 나눴어. 그리고 이 Q가 바로 몫이야. 그러면 이 몫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B하고 R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가 만약에 N차식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나머지는요, N-1차 이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요, 5차로 나눴어. 나머지가 5차, 6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무조건 4차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숫자 나눗셈하고 똑같은 거죠. 100이라는 숫자를 7로 나누면 나머지는 6 이하가 되는 거야. 0, 1, 2, 3, 4, 5, 6.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것 식이 차수가 n차면 나머지 반드시 n-1차가 되는 거고,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x에 관한 다항식 a를 x에 관한 다항식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 이게 항등식이고요. 첫 번째, R이 0이면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당연한 거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두 번째, A는 BQ 플러스 R은 항등식이야. 따라서 미정계수법 이거 쓸 수가 있고요. 방금 했듯이 이 R이란 나머지 차수는 반드시 나누는 수 A보단 낮고요. 조심할 게 이 몫보다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몫까지 3차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가 3차 이하가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오늘 수업 내용 굉장히 라이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3-5번하고 6번을 풀고 바로 연습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네, 개념상으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만 기억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x에 관한 다항식이, 이 다항식의 PQ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3차식인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인 거지. 이 x의 세제곱,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x에 관한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이걸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몰라. 하지만 나머지가 0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요 식 자체가 항등식인 거예요. 항등식. 그러니까 당연히 3차를 2차로 나누니까 이 몫은 몇 차겠습니까? 당연히 1차일 거예요. 1차. 그러니까 요 1차식 자체를 갖다가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 식을 쫙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구하면은 a, b 구할 수 있고 pq도 구할 수가 있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다만 이걸 그냥 막 구하면은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구한 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인데, 일단 여기가 1차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얘랑 얘 곱했더니 x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차 x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x 앞에 개수가 1인 거야. 그냥 x인 거야, x.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상수항이 있는데 이 상수항과 이 상수항을 곱하면은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2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쌤, 1차항과 2차항과 이런 것들은 비교 안 합니까? 당연히 비교해야 되는데 1차항과 2차항은 비교하면은 이걸 전개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최고차항과 상수항은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갖고 쓰시고,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당연히 x의 세제곱 나오는 거예요. 전개하면 당연히 2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x의 제곱항이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걸 물론 이렇게 하나씩 다 분배 없이 전개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한 거야. 이걸 전개하면 x 제곱하고 2를 곱하면 x 제곱항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x하고 요 x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x 제곱항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잘 보세요. 2x 제곱, 여기는 그냥 x 제곱, 따라서 하면은 3x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x에 관한 1차항이 뭐가 됩니까는 요걸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x, 노란색이고요. x. 여기는 상수항 2.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면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항 나오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도 역시 플러스 3x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걸 비교하고 나니까 p는 3, q도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푸시겠습니까? 쌤이 이걸 푸는 과정을 잘 보면은 이걸 일일이 다 전개를 안 한 겁니다. 차수를 봐가지고 3차 전개, 2차 전개, 1차 전개 이렇게 차수를 나눠서 구하다 보니까 의외로 계산이 더 간단한 느낌이 듭니다. 자, 오케이. 두 번째 문제. x에 관한 다항식 x 4제곱, 이거 세제곱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곱항, 1차항, 상수항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것이 되도록 PQR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일단은 무조건 x의 4제곱 4차항입니다.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거를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몫이 1차식이 된다고. 4차를 3차로 나눴으니까. 하지만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요것도 1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x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럼 x 플러스 a, 상수항을 모릅니다. 뭐 상수항을 모르는데 r로 만들려고 하면은 요 상수항을 먹어지로 마이너스 6분의 r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나중에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 됩니다가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요걸 이제 전개를 하는데, 이거 전개하는 과정이 요거 3차식을 전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교를 해서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전개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봤더니 무조건 x의 세제곱항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 x의 제곱항이 나오려면 여기는 1, 여기는 x, 여기는 x를 곱하면 x의 제곱항 나온 것 같습니까? 여기는 2, 여기는 x, 여기는 x. 또는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x, 여기는 x를 하면 되기 때문에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면은 더하기 0x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x제곱항은 없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항이 나오려면은 여기는 x,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마이너스 6. 또 여기는 x,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는 x, 여기는 2, 여기는 1이니까 이 값은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7x라고 쓸 수가 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a라고 여기 주어진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걸로부터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요거 전개해서 지금 이 식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4제곱항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세제곱항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곱항하고요. 여기 1차항을 곱하면 세제곱이 돼. 근데 그거는 0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항과 여기 상수항 A를 곱하게 되면 여기 세제곱이 되는데 이 좌변을 봤더니 세제곱항이 0입니다. 그 말은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계산하는 과정. A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가 0이 돼야지만이 X항과 세제곱항 곱하게 되면은 세제곱항이 나오는데 X와 제곱항 곱하면 세제곱, A하고 세제곱 곱하면 세제곱항이 되면 00이 돼서 좌변하고 똑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은 뭡니까? 그냥 X인 거야, X.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되는 거야.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제곱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7X제곱, 7X. 상수항은 없고 마이너스 8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 Q는 마이너스 7, R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니? 오케이. 자, 3-6번. 조금 더 복잡한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왜 조금 더 복잡한 거 하니? 이게 이제 막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문자가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교육과정에 있는 요 내용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생각하는 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피드백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수학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방법이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잘한다 이건 없어. 왜냐면 뭐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다 똑같은 선생님들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강의를 듣고 어떤 경우는 이 강의를 듣고 어떤 경우는 혼자 공부하고 어떤 경우는 정석책으로 공부하고 어떤 경우는 교과서로 공부하고 전부 다 케이스가 달라. 하지만 잘하는 경우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스스로 반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과정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 과정 없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가 달라져. 아, 어렵네, 포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다르지? 이게 앞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x에 관한 다항식, x의 n제곱, 차수가 몇 차야? n 플러스 2차야. 자, 이거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입니다. 당연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a, b의 그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이런 거지 지금. x의 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x-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몫은 모릅니다. bx. 몫이 몰라. 몫은 뭐 차수가 n차지만 그 n차를 다 쓸 수가 없잖아. x의 n제곱, x의 n-1제곱 곱하기 뭐 p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의 n제곱에 x-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먼저 오해하는 게 이거 차수가 몇 차입니까? n차입니까? x 1차입니까? 몇 차입니까? n 플러스 1차입니까? 여기 2의 n제곱은요 바로 다름 아닌 상수야 상수, 숫자야 숫자. 물론 n이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그 밑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2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인 거예요, 숫자. 반면에 여기는 요 식 자체는 x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x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누니까 x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하는 거냐면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지금 항등식이야, 항등식. 근데 앞에는요. 이 앞에 필수의 3-5번 푸는 과정에서는 ax, b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놔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요 p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봤더니 x-2라는 공통 인수가 있고 특히나 이 p라고 하는 거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그죠? 수치 대입법이죠. 2를 대입하면 이 P가 얼마이든지 간에 싸그리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은요. X에 2 대입하면은 우변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좌변은 2의 n제곱에 4 플러스 2a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의 n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인 거야.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a, b 두 개인 거지.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의 조건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조건을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 뭐야? 지금 요 식인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조건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한 느낌인 거지.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식인 겁니다. px라고 하는 거 앞에 x-2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x-2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 말은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봐봐요. px 앞에 x-1에 x-2가 있고 뭐 뒤에 나와 있고 equal 나와 있다고 치면은 이 식의 양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p가 사라지니까 식 하나가 나오고, 이 식 양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p가 또 사라지니까 식이 하나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요 거의 똑같은 식이야. 왜냐면 x-1, x-2가 나오나 어차피 차수가 2차죠. x-2 곱하기 x-2가 되나 똑같은 느낌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 x에 2를 대입하면은 식이 하나. 그 다음 뭘 할지 모르는 거야. 요 차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뒤에 가서 이제 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나 연습 문제나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곱이 나오는 형태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x-2라는 인수가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x-2라는 인수가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x-2라는 인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있지요. 왜? 여기 식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됐다는 뜻은 이 식의 왼쪽 식은 반드시 x-2 곱하기 뭐 식이 이런 형태로 왼쪽 식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x-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x-가 있으니까 요렇게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쌤, x가 2가 되면 지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 하지만 항등식이기 때문에 x가 2일 수도 있고 2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2가 아닌 경우는 지울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나머지 네모가 x-2 곱하기 px랑 2의 n제곱 더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때 x에 다시 한번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p 부분이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x-1, x-2 px 형태보다는 조금 번거로워. 그런데 구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x 4 플러스 2a 플러스 b를 여기 주어진 식에 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은요. x의 n제곱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ax,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인수분해가 됩니까? 됩니다. 이 식 인수분해가 되면은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가 되면은 더하면은 a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x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뭐가? 좌변이. 그러니까 x-2라는 인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있는 게 와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있네? 이런 게 아니야. 여기에 2 대입하고 여기에 2 대입하고 여기에 2를 대입한 게 0이라는 뜻은 여기에 2를 대입한 게 0이라는 뜻은 x-2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하면 0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4단원에서 나오는 인수정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없애더라도 이 식이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x의 n제곱에 요렇게 생긴 식이 x-2의 px 플러스 a의 n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식을 쓰면요. x의 n제곱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퀄 x-2의 px 플러스 2의 n제곱이 되고요. 이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x에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또 다른 식이 나오는 거예요. 0이 되고요. 여기는 2의 n제곱이고요. 여기는
2의 n제곱에 x에 2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4 플러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라는 식 얻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먹게 되니까 넘어가면 b는 b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지금은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해를 했지. 앞으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 이해된 상태는 요걸 이제 이해하는 단계에서 체화하는 단계,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단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푸는 거지. 좋아. 이렇게 식이 나오면 이거 x-의 제곱이 있네. 좋아. x의 2대입해식 하나 얻어. 그리고 그때 얻은 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반드시 x-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약분하고 그 다음에 또 x의 2대입해서 식을 하나 얻어. 이 과정을 매끄럽게 하는 거야. 왜 그런지 따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공부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 했던 내용들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